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한 권을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인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16장. 새해가 밝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점심을 먹은 뒤 로커 룸에 갔더니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렸다. 내 로커 뒤쪽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둘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사람은 후지타가 분명했다. 일단 설명이라도 들으러 가자고. 절대 손해볼 일 없을 테니까. 나한테 감사하게 될걸.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금지잖아. 상대의 음성도 귀에 익숙했다. 옆 작업장에서 일하는 후지타의 동기였다. 우리만 입 다물면 회사에 알려질 일이 없어. 휴일에만 하면 되니까 시간도 별로 안 빼앗길 테고. 별 문제 없을 테니 설명회에 한번 와봐. 얘의 보석 판매 얘기였다. 후지타는 그 일이 사기라는 것도 모른 채 회원 모집에 열심이었다. 하루빨리 40만 엔을 갚은 후 떼돈을 벌겠다고 결심한 듯했다. 상대는 생각해보겠다는 애매한 대답을 남기고 로커 룸을 나갔다. 내가 로커를 열자 소리가 들렸는지 맞은편에서 후지타가 고개를 내밀었다.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당황한 것 같았다. 나를 발견한 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뭐야, 너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미소까지 지었다. 듣고 있었냐? 들렸어요.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다. 열심히시네요. 내가 미리 말해두는데 말이야. 후지타가 내 어깨를 잡았다. 공장 녀석들한테는 손대지 마. 이쪽 놈들은 전부 내 고객이란 말이다. 알았어? 후지타는 나도 그 판매 조직의 신규 회원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듯했다. 직장에서는 안 할 겁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물론 너 같은 촌뜨기가 권해봤자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겠지만 말이야. 그 촌뜨기의 연기에 감쪽같이 넘어간 사람이 누군데 하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내에서 그런 일 하면 안 좋아요. 들통나면 질책받는 걸로 끝나지 않을 텐데요. 흥. 후지타가 코웃음을 쳤다. 들통이 왜 나? 내 동료들 중에 고자질이나 하는 더러운 녀석은 없어. 만약 들통난다면 범인은 너야. 그러면서 후지타는 내 멱살을 움켜쥐고 나를 노려봤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잠시 후 후지타가 스스로 내 멱살을 놓았다. 하긴 내가 떠들 일은 없겠지. 우리는 한패니까 말이야. 몇 명이나 모았어요? 웬만큼. 조만간 몇십 명 모아서 곧장 간부 클래스로 올라갈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내 밑이 되는 거지. 기대되는걸. 후지타는 손등으로 내 가슴을 툭 치더니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고 통로를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구라모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난번 설명회가 끝난 뒤 그가 내게 귀띔했다. 솔직히 말해 간부들은 지금 튈 준비를 하고 있어. 어느 시점에 손을 떼면 좋을지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단 말이야. 슬슬 경찰이 냄새를 맡을 때가 됐거든. 이제부터는 신입 회원을 아무리 많이 모아와도 돈이 안 나올 거야. 보석 대금이랑 입회금까지 전부 챙겨서 도망갈 작정이니까. 혐의는 출자법 위반이라고 구라모치는 덧붙였다. 경찰을 끝까지 피할 수 있을까? 끝까지 피할 필요는 없어. 벌어들인 돈을 숨길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설사 체포된다 해도 회장 이외의 간부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우기면 그만이거든. 회장 역시 회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 되고. 그게 통할까? 통하고 말고. 그러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 다시 새로운 사기 아이템을 개발해서 또 멍청한 인간들을 꿰는 거지. 구라모치가 자랑하듯이 말하고 나서 자신의 콧등을 각작거렸다. 후지타가 회사 동료들에게 얼마나 회원 가입을 권유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그 동료라는 사람들이 그가 말했던 것처럼 믿을 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수상한 보석 매매에 관한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나는 그 사실을 룸메이트 고스기를 통해 알았다. 어쩐지 수상쩍단 말이야. 회원이 되면 보석을 싸게 살 수 있고 다른 회원을 가입시키면 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좋기만 한 일이 세상에 있겠어? 고스기는 자신이 자랑에 맞지 않는
뒤로 깔끔하게 빗어 넘긴 스타일의 머리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어 확인하며 말했다. 어딘가 함정이 있겠지. 그 함정이 뭔지 잘 알면서도 나는 짐짓 모른 채 했다. 그렇지? 얼핏 들으면 돈을 벌 것 같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이 말씀이야. 너도 권유받았어? 그건 아니고 선배한테 들은 얘기야. 회사에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나 봐. 누군지는 모르지만 회사에 알려지면 무사하지 못할 텐데 말이지. 그렇구나. 장단을 맞춰주던 나는 위기감을 느꼈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으니 조만간 윗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다. 소문이 장본인이 후지타로 판명되면 회사에서는 본인을 불러 확인할 텐데 후지타가 끝까지 부인하면 몰라도 혹시 자백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가 잘리는 거야 상관없지만 틀림없이 내 이름도 튀어나올 터였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고스기를 호출하는 내용이었다. 그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 같았다. 나오코일 거야. 고스기가 기쁜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다. 전화는 각 복도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다. 이봐, 다지마. 이번 토요일에 시간 있어? 별일은 없는데. 그럼 나랑 나가자. 나오코가 친구들을 데려온다니까 같이 한잔해. 미팅을 하자 이 말이야. 아, 난 됐어. 에? 재미있을 텐데. 나 그런 거 잘 못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 말이 재미있다는 듯 고스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이런 순진한 놈, 그래 가지고서야 어디 여자가 생기겠어? 그러니까 내가 소개해준다는 거야. 걱정 마, 대화하기 어려우면 그냥 입 닥치고 듣기만 해도 돼. 그렇긴 하지만 역시 나는 관두는 편이. 뭐 억지로 가자는 건 아니야. 하지만 다지마가 싫다면 누굴 데려가야 할지 모르겠네. 여자들이 나오코의 동창생이라니까 나이는 우리랑 같을 테고 이왕이면 이쪽도 나이를 맞추는 게 나을 텐데. 동창생이라고? 고등학교? 그래. 표정을 보니까 흥미가 생긴 모양인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하다가 고스기를 보았다. 상대가 나오코의 동창생이라면 한번 가볼까?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이제 몇 명만 더 구하면 되겠다. 고스기가 기운차게 일어나 방을 나갔다. 다른 멤버들도 기숙사 동료들 중에서 구할 생각인 것 같았다. 토요일에는 비가 왔다. 신주쿠에 있는 카페에서 여자들과 만났다. 4대4 미팅이었다. 우리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각자 자기소개를 했다. 우리 쪽은 모두 같은 회사의 기숙사생들이었지만 저쪽은 제각각이었다. 집안일을 돕고 있다는 가나에라는 여자는 그다지 미인은 아니지만 넷 중 제일 화려하고 화장이 짙었다. 그녀는 나오코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고 했다. 즉 에지리 요코와도 한 반이었던 것이다. 나는 요코의 죽음에 대해 기어코 진상을 밝히고야 말겠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미팅에도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카페를 나온 우리 일행은 걸어서 몇 분 정도 거리의 맥주집으로 갔다. 넓은 술집 안에는 우리 또래의 젊은이들이 여기저기 무리지어 앉아 있었다. 우리 팀은 네모난 테이블에 남녀가 번갈아 가며 앉았다. 나는 가나의 옆에 앉고 싶었지만 다른 두 녀석이 먼저 그녀의 양쪽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그중 한 명은 가나에게 마음이 있는 듯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다른 여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가나에와 대화할 기회를 엿보았다. 이따금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그게 우연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화장실에 가서 보리를 본 후 자리로 돌아오려고 통로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가나에가 다가왔다. 어둠 속이었지만 그녀가 생글생글 웃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도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즈유키. 맞지? 그녀 입에서 내 이름이 튀어나와 깜짝 놀랐다. 내가 이름을 말한 건 카페에서 자기소개를 했을 때뿐이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응, 기억이 나네. 가나에가 의미심장하게 눈을 몇 번 깜박였다. 그리고 오늘 재밌어? 라고 물었다. 뭐, 비교적. 그래? 별로 그래 보이지 않던데. 그런가? 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그녀는 쿡쿡 웃어댔다. 있잖아, 이따가 어떻게 할 거야? 글쎄, 나는 고스기를 따라온 거라서 그 녀석이 하자는 대로 하려고. 가지유키는 뭘 하고 싶은데?
그녀가 약간 조바심 나는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뭐 딱히. 그러고서 나는 목덜미를 극적였다. 그럼 말이야, 우리 둘이 어디 갈래? 나, 가지유키랑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그녀는 내게 매우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여자와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었던 나는 원래 미팅이란 이런 식으로 흘러가나 보다고 생각했다. 가나에와 단둘이 되는 건 나로서도 대환영이었다. 그래서 그 즉시 좋다고 대답했다. 잠시 후 미팅이 끝나고 술집을 나온 일행이 역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가나에가 먼저 그 자리를 떴다. 그녀는 일행과 헤어지면서 내게 눈짓을 했다. 나는 난감했다. 다른 녀석들에게 함께 기숙사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다행히 한 녀석이 남자들끼리 한잔하러 가자고 제안했고 나는 적당히 구실을 들어 먼저 기숙사에 들어가겠다면서 그들과 헤어졌다.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가니 가나에가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맥주를 마시고 있어서 조금 놀랐다. 또 마셔? 응, 술이 좀 부족해서 말이지. 나만 커피를 마시기도 뭐해 하는 수 없이 맥주를 주문했다. 가나에는 내 신상에 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일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취미나 쉬는 날 뭘 하는지를 물었을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었다. 내게 취미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도, 그래서 부끄럽다고 느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오코랑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며? 그럼 에지리 요코 기억나? 가나의 눈이 커졌다. 요코를 알아? 같이 아르바이트 했었어. 아. 그녀의 눈매가 조금 달라졌다. 나와 요코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 그 애, 임신한 것 때문에 자살했지? 그런 소문이 있었어. 상대 남자가 누구였는지 알아? 몰라. 다들 멋대로 짓거렸을 뿐이지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 요코랑 친했어? 웬만큼. 하지만 2학기 중간에 죽는 바람에. 근데 왜 요코에 대해서 묻지? 그 애 엄마가 나를 의심했었거든. 내가 애 아빠가 아닐까 하고. 뭐? 가나에가 내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흥미가 있는 듯했다. 요코는 어떤 애였어? 어떤 애냐니? 그러니까 남자랑 거리낌 없이 사귀는 성격이었어? 사귄다는 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쉽게 남자랑 잤냐 이 말이지? 가나에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실은 화제는 아닌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그런 거지, 라고 나는 대답했다. 글쎄, 얌전해 보이긴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여자란 말이야,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거든. 잘 놀게 생긴 애가 의외로 얌전하기도 하고 얌전해 보이는 애가 엄청 해프기도 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인가 싶기도 했다. 가나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잘 놀게 생긴 부류였다. 자살하기 직전에 학교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들었어. 그러고 나서 누군가와 공중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얘기도. 전화하면서 울었다던데? 그러자 가나에가 한숨을 내쉬었다. 뭐야, 그런 것까지 알아? 아, 나오코한테 들었구나. 그거 헛소문 아니지? 그래, 사실일 거야. 난 그 얘기를 듣고 어머, 요코에게 그런 면이? 하고 놀랐어. 얌전해 보였는데 의외라는 건 그 때문이야. 무슨 뜻이지? 계단을 이용해 유산하는 방법 말이야. 그 당시에 화제가 됐거든. 일종의 유행이랄까. 유행이라고? 설마. 내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자 가나에는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대고 웃었다. 그러자 그녀의 하얀 치아가 드러나 보였다. 유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뭐랄까. 이런 방법도 있다더라 하는 식으로 소문이 퍼졌지. 그런데 그런 짓까지 했을 때는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거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애인의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좋아하지 않는 남자와의 사이에 생긴 아이니까 그런 시도를 했을 거야. 좋아하는 남자의 아이라면 그런 잔인한 방법은 선택할 수 없지 않을까? 가나의 말을 듣고서야 나는 퍼뜩 깨달았다.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에지리 요코의 배 속에 있던 아이가 사귀는 남자의 아이가 아니었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애인의 아이였다면 병원에서 지우지 않았을까? 돈 문제가 아니었을 거야. 만일 그렇다면 구라모치 오사무의 말에 신빙성이 있었다.
정말이지 믿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미지근해진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요코 얘기는 이걸로 충분하지? 더는 하고 싶지 않아. 딱 하나만 더 실제로 그런 유산 방법이 종종 사용됐단 말이지? 그러자 그녀는 어깨를 들썩하고서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잘 몰라.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본 사람도 요코 외에는 모르고. 그리고 요코마저 유산하기 전에 죽었잖아. 나중에 들으니까 유산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 그렇다면 분방한 생활을 하는 여자들 사이에서 퍼졌던 일종의 속설이란 말인가. 저 말이지, 우리 다른 데 가자. 내가 잘 아는 술집이 있어. 밤늦게까지 하는. 지금 말이야? 별로 늦지도 않았는데, 뭘. 나는 시계를 봤다. 전철이 끊기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할 것 같았다. 가나의 얘기를 듣는 동안 나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세상을 건전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런가 보지, 뭐.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인생에는 다양한 기념일이 있다. 최초의 기념일은 탄생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다. 맨 처음 자전거 탄 날을 또렷이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난생 처음으로 시험에서 100점 받은 날을 기념일로 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결코 잊지 못하는 날이 있다. 처음으로 섹스를 한 날이다. 날짜까지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때의 일을 깡그리 잊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다. 가나에를 만난 날이 내게는 그날이었다. 그녀에게 이끌려간 술집에서 우리는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퍼마셨다. 하나같이 처음 마셔본 술이고 하나같이 맛있었다. 칵테일이었다는 것만 기억할 뿐 자세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몇 잔을 마셨는지도 확실치 않다.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미인이 아니었던 가나에가 무척 예뻐 보였다는 것뿐이다. 술집을 나온 우리는 길가에 선 채 키스를 했다. 누가 보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았다.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는지 아니면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로부터 30분 뒤 우리는 러브호텔에 있었다. 공중에 붕 뜬 기분으로 나는 가나에를 안았다. 머릿속이 멍했지만 한편으로 이제부터 드디어 섹스를 하는구나라는 비교적 명료한 느낌도 있었다. 첫 섹스치고는 잘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녀가 능숙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날 정오를 넘겨 기숙사로 돌아왔다. 숙취로 머리가 아팠는데도 어쩐지 들떠 있었다. 인생의 큰 장벽을 넘어선 기분이었다. 그것이 장벽도 무엇도 아니며 다만 모든 일에는 최초가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였다. 기숙사에 와 보니 고스기는 방에 없었다. 나는 방바닥에서 뒹굴뒹굴하며 첫 경험을 떠올리고 또 떠올렸다. 방금 헤어졌는데도 가나에가 보고 싶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육체와 그 감촉을 떠올리기만 하면 금세 발기가 됐다. 연인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물론 착각이었다. 그녀를 좋아하는 감정 또한 순간적인 열정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정도로 어른스럽지 않았고 첫 섹스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한 권, 16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살인이라는 무거운 주제,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긴장감.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